축하드립니다. 합격이세요. 진짜요? 제가 합격이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추후 필요한 서류들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에 미세한 떨림이 번졌고 눈가에는 오랜만에 스며드는 안도와 기대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민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작게 미소 지었고 방 안은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로 채워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전화가 자신을 어떤 미래로 데려가고 있는지. 민지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눈꺼풀을 완전히 들기까지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었고 침대 위에 반쯤 엎드린 자세 그대로 천장의 희미한 무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역시 어제와 다르지 않게 흐를 것이라는 예감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방 안은 이른 낮의 빛이 커튼을 통과해 퍼지면서 은근히 환했지만 그 밝음은 민지의 마음을 흔들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한 눌림처럼 다가와 몸을 조금 더 무겁게 감싸고 있었다.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떠올랐지만 그 생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속에서 민지는 다시금 눈을 반쯤 감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몇 달째 일상과 사회의 경계에서 벗어난 채 머물고 있었는데 처음 일상을 내려놓았을 때의 해방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시간이 비워낸 자리에는 어느 방향으로도 뻗어나가지 못하는 막연함과 공허함이 고여 있었다. 이전 직장에서 마지막으로 퇴근하던 날의 공기나 회식 자리에서 웃던 순간들, 동료들의 사소한 농담까지도 시간 속에서 멀어지는 듯 희미하게 변해 있었고 그 희미함은 마치 손끝으로 만져도 실체가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민지를 둘러싸며 현재의 감각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반쯤 마신 생수병과 모서리가 달아가는 노트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쌓인 작은 먼지들은 민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방 안에서 느슨하게 머물렀는지를 조용히 말해주는 듯했다. 민지는 그 작은 풍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뒤척였고 베개를 엎어 착 가라앉는 소리가 방 안 고요에 퍼지며 느린 파장처럼 번져갔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흐름을 잡고 따라갈 힘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듯 느껴졌고 민지는 마치 가라앉는 물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사람처럼 하루의 경계를 흐린 채 머물러 있었다. 불규칙하게 흩어진 생각들은 일정한 방향 없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그 과정 속에서 민지는 자신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을 자주 맞이했다. 한때는 능숙하게 일정을 관리하고 맡은 업무를 처리하며 스스로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민지는 그 모든 감각이 희미하게 변질된 채 잠시 멈춘 일상 속에서 흐르는 시간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불안이 커다란 파동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예감이 부드러운 통증처럼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 불안의 무게를 애써 외면하려는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얕은 숨을 여러 번 내쉬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조금 흔들며 방 안 공기를 부드럽게 스쳐갔고 그 바람에 한순간 잠이 완전히 깨는 듯한 느낌이 일었다. 하지만 그 느낌조차 오래 유지되지는 않았고 다시 침대 위의 나른함이 몸을 덮으며 나머지 감각을 서서히 흐트러뜨리고 있었다. 방 안에 흘러가던 고요는 갑자기 울려 퍼진 진동음과 함께 깨져나갔고 민지는 귀를 간지리는 듯한 진동에 반응하듯 고개를 들었다. 바닥에 놓아둔 휴대전화가 커다란 힘없이 떨리며 화면을 켜고 있었고 그 화면에 선명하게 떠오른 엄마라는 연락처 이름이 시선에 닿는 순간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고 이어질 말들을 떠올리며 마음 한편이 서늘하게 흔들렸다. 결국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귀에 가까이 가져갔지만 그 짧은 동작에도 시간은 길게 늘어진 것처럼 느껴졌고 통화가 연결되는 순간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밝음 아래에 스며 있는 걱정의 결은 민지의 귀를 단번에 파고들었고 몇 마디 듣기도 전에 그녀는 어쩐지 가슴 한쪽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으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엄마가 묻는 말들은 특별히 새롭지 않았고 그동안 반복되어 온 질문들이 다시금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니? 다시 일해볼 생각은 없니? 예전에는 잘하던 아이가 왜 이렇게 자신을 놔두고 있니 하는 말들이 줄지어 전해졌다. 그 말들은 비난이라기보다 걱정과 답답함이 섞인 부모라면 누구라도 건넬 수 있는 말들이었지만 듣는 민지에게는 그 말들이 묵직한 현실의 무게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대답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서서히 다가왔고 민지는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턱 끝까지 차오른 불안과 심리적 피로가 쉽게 빠지지 않아 생략된 말들이 마음속에 계속 걸려 있었다. 엄마는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 문장씩 건넸지만 민지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현재의 나약함을 더 선명히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조금 버거워졌다. 결국 민지는 적당히 괜찮다는 말들로 통화를 정리했지만 전화를 끊고 난 방안은 전화전보다 더 깊은 고요와 함께 무거운 기운을 머금고 있었고 엄마의 말이 잔향처럼 귀에 오래 머무르며 마음 안에서 여러 감정을 반복해서 일으키고 있었다. 침대에 다시 몸을 기대며 눈을 감으려 해도 마음 구석에서 들썩이는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민지는 그 상태에서 한참 동안 변화없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이어갔다. 민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고 이전에는 익숙함으로만 느껴지던 물건들이 오늘따라 미묘하게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책상 위에 쌓아둔 서류들이 어딘가 정리되지 않은 삶의 흔적처럼 보였고 구석에 놓인 노트북은 오래 손대지 않아 묵직한 공기 속에 갇혀있는 물건처럼 느껴졌다. 책장에는 예전에 읽던 자기계발서들이 여전히 같은 위치에 꽂혀 있었고 그 책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한때 자신이 얼마나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 떠올려지는 듯했다. 예전의 민지는 지금과 달리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려 애쓰던 사람이었다. 동료들의 기대도 있었고 그 기대를 채우고 싶은 욕구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직장의 변화와 여러 사건들이 이어지며 그 모든 균형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 무너짐 속에서 자신을 지탱하던 힘의 일부가 어디론가 떨어져 나가버렸다. 방바닥에 내려온 발바닥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민지는 그렇게 차가워진 감각을 느끼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이 방 안에서만 머물렀는지 잠시 떠올렸다. 이력서를 다시 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노트북을 켜서 빈 문서를 열어보면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떠올랐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적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글프게 느껴졌고 그 마음이 서글픔을 넘어 무거운 현실감으로 스며들며 머릿속을 열어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멈춰 있을 수는 없었기에 민지는 결국 노트북을 열었고 부팅되는 동안 은은하게 울리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밝아지며 방 안의 정막을 조금씩 밀어냈다. 구직 사이트를 열자 수많은 공고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각각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문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선택을 재촉하는 다른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다양한 조건들이 쏟아졌고 민지는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고를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마음속 무게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그 무게는 마치 현실이 놓아주지 않고 있는 밧줄처럼 느껴졌고 민지는 그 밧줄을 천천히 풀어내려는 듯 한 번씩 깊게 숨을 들이쉬며 화면을 내려가고 있었다. 여러 공고가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문득 민지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하나의 글귀가 화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다른 공고보다 훨씬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 있었지만 단순함 속에 담긴 몇 개의 문장이 유난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듯 민지의 눈길을 강하게 붙잡았다. 초보 가능, 업무 단순, 고수익, 비행기 티켓 제공. 이 네 가지 문장은 화면에서 다른 누구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민지가 그동안 마음속에서 애써 눌러두었던 한 조각의 욕구를 조용히 건드리는 듯했다. 아무 경력 없이도 해외에서 일할 수 있다는 말은 지금의 막막한 현실을 순간적으로 벗어날 길처럼 느껴졌고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던 민지에게조차 묘한 기대감이 은밀히 번져왔다. 물론 민지는 이 문구들이 종종 위험한 의미를 숨기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이 문구를 마주하니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완전히 울리지 않았고 오히려 혹시 괜찮은 곳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작은 물결처럼 마음 안에서 출렁이는 듯했다. 민지는 그 공고를 다시 스크롤 위아래로 넘기며 상세 내용을 읽어보았고 공고 전체에 걸쳐 과하게 화려한 단어나 불필요한 조건이 없다는 점이 이상하게 신뢰감을 조성하는 듯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문장을 과하게 적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민지에게는 숨겨진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솔직함으로 보이게 했고 그것이 공고의 매력을 더 깊게 스며들게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지의 마음속에는 한번 연락해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고 그 생각은 스르르 번져가며 이전까지 느끼던 무거움과 불안의 일부를 희미하게 밀어내기 시작했다. 민지는 휴대전화로 공고의 연락처를 확대해보며 한동안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연락만 해보는 것은 책임이 따르지 않는 선택일 수도 있고 괜히 기회를 놓치는 일 없이 질문만 하고 판단하면 된다는 이성적인 생각이 조용히 떠올랐다. 하지만 그 이성적인 생각 뒤에는 부모의 잔소리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다는 감정적인 이유도 숨어 있었고 그 감정은 자신을 변명하듯 움직이려는 힘을 조금씩 더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공고에 끌리는지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지금의 막막함과 피로가 어딘가 새로운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예감은 확실히 느껴지고 있었다. 연락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질문을 듣고 이상하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면 되니까 하는 합리화들이 줄지어 나타났고 그 합리화들이 작은 발판처럼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앞으로 넘기고 있었다. 마침내 화면 위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질 만큼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민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연락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손끝에서 출발한 떨림이 손목을 지나 팔까지 번져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민지는 그 미세한 떨림이 긴장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연락을 누르는 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고 버튼 하나가 이렇게 많은 감정을 끌어낼 줄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미 선택은 이루어졌고 그녀는 그 선택이 무엇을 불러올지 모른 채 새로운 방향으로 걸음을 내디디고 있었다. 비록 작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그 시작이 민지의 일상을 어디로 데려갈지
어떤 어둠을 마주하게 할지 그녀는 아직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민지가 연락 버튼을 누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떠올랐고 잠시 머뭇거린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을 때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보다 지나치게 부드럽고 친절한 톤이었으며 그 친절함이 오히려 민지의 마음 한쪽을 미묘하게 간지리는 듯한 감정을 남기고 있었다. 상대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자연스러운 말투로 민지의 이름을 묻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고 그 말이 너무 매끄러워 낯설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민지는 그 부드러움에 압박을 느끼지 않는 듯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업무는 어렵지 않고 초보도 금방 익힐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경력도 중요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공고에서 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직접 듣는 순간 묘하게 현실성이 더해지는 느낌이 스며들었고 민지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고민이 조금 가벼워지는 듯한 착각을 짧게나마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오래 이어질수록 오히려 묘한 불안이 뒷곁에 남았고 민지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의문이 잔물결처럼 흔들리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상대는 질문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지나치게 환영하는 기운을 풍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강조하는 말이 곳곳에 섞여 있었으며 민지는 그 말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의 막막한 상황에서 그 말들이 잠시 기대감을 남기고 있었다. 통화를 마친 뒤에도 상대는 문자를 통해 절차를 쉽게 안내하겠다는 메시지를 곧바로 보냈고 그 신속함이 능력 있어 보이면서도 동시에 이질적으로 느껴져 민지는 이상하다는 감정을 부인하려는 듯 여러 번 화면을 내려보며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벗어나지 못한 현실의 벽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마다 민지는 그 친절함을 선택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붙이며 마음을 조금 더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며칠 후 민지는 상대가 안내한 절차대로 몇 가지 기본 정보와 간단한 자기소개를 보냈고 놀랍게도 답변은 그날 오후 바로 도착해 있었다.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문장은 짧았지만 그 문장이 민지에게 전해준 파동은 생각보다 크게 울려 퍼졌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다시 사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미한 기대를 조금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상대는 서류 심사가 빨리 끝났다며 다음 단계로 화상 미팅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민지는 그 미팅을 준비하며 옷을 고르고 머리를 정리하면서 오랜만에 외모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작은 긴장감을 느꼈다. 오랜 실업 기간 동안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던 그녀에게 이 화상 미팅은 의미 있는 첫걸음처럼 느껴졌고 그 의미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무기력했던 지난날에 비해 마음의 결이 조금은 생기를 띠는 듯하였다. 그러나 미팅은 예상보다 너무 간단하게 끝났고 상대는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만 한 뒤 바로 통과라는 말을 건넸으며 이 과정이 지나치게 빨랐다는 점이 민지의 마음속 깊은 부분을 찌르는 듯한 감정을 남기고 있었다. 민지는 이번에도 작은 의문을 떨치지 못했지만 이미 진행된 과정이 순조롭게 흐르는 것을 보고 스스로 의심을 누그러뜨리려 노력했으며 누그러뜨리는 과정에서 자신을 위로할 핑계를 몇 개 더 덧붙여 마음을 조금씩 달래고 있었다. 며칠 뒤 상대는 비자를 포함한 출국 준비 경로까지 안내하겠다는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왔고 민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괜히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을 받으며 화면을 여러 번 내려보았다. 회사에서 비행기 티켓까지 제공한다는 말은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어졌고 그 희망은
민지가 지난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방향성을 마음에 스며들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은 기묘한 압박감이 민지의 의식 뒤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압박감이 불안인지 기대인지 스스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로 조용히 하루를 이어갔다. 출국 일정이 결정되고 상대가 보내준 안내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즈음, 민지는 중간중간 마음에 걸리는 지점들을 발견하기도 했다. 회사 주소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적혀 있다거나 인터넷 검색 시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여러 나라에 뒤섞여 나타난다거나 리뷰들이 대부분 짧고 과하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이 미묘하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 이상함을 깊이 파고들지 않으려는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런 작은 낌새들을 볼 때마다 다른 해외 기업도 주소가 단순한 경우가 있다거나 리뷰가 짧은 건 회사 규모가 작아서일 뿐일 수 있다와 같은 합리화를 스스로에게 더 씌우며 불안을 가리고 있었고, 그러한 합리화는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면서 현실의 불편함을 희미하게 밀어내고 있었다. 부모님에게는 아직 확실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출국 계획까지 알리기에는 지나치게 빠르게 흘러가는 과정이 부모의 걱정을 더 크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 생각이 진심인지 변명인지 모호하게 겹쳐지면서 민지는 말할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었다. 또한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지 않았고, 친구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다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들며 혼자만의 선택으로 남겨두려는 듯 마음을 다독였다. 그러면서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감정이 간헐적으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 감정조차 번지는 순간 여러 이유를 만들어 억누르고 있었다. 이런 흐름은 민지가 스스로 의심을 묻어두고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드러내는 듯 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현실에 짓눌린 무력함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서로 엉켜 묘한 균형을 만든 상태였고, 그 균형은 쉽게 깨질 듯 하면서도 애매하게 유지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비행기 티켓과 관련된 문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은 날, 민지는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묘하게 손끝이 떨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 떨림이 긴장인지 불안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웠고, 그 감정은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민지는 잠시 화면을 닫고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출국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민지의 마음속에서는 오랜만에 시작이라는 감정이 움트는 것 같았다. 그동안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향해 움직인다는 사실은 분명 설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고, 그 설렘이 몸의 몇 군데를 은근히 자극하며 자신도 모르게 작은 기대감을 흘러나오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이 지나치게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불어오는 조용한 불안이 민지의 내면 어둠 속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이 불안은 흐르는 미세한 균열처럼 마음속 어딘가를 자극하고 있었다. 민지는 여행 가방을 꺼내 하나둘 물건을 넣어가면서도 여러 번 멈춰 서는 모습을 보였고, 그 멈춤은 단순한 준비 과정의 일부라기보다 무언가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잠시 고개를 내밀고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결국 짐은 어느 정도 갖춰졌고, 그것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은 또다시 현실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며 민지를 앞으로 조금 더 밀어내고 있었다. 출국 당일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고, 어둑한 새벽빛이 창문에서 서서히 번지는 동안 작은 떨림이 목 아래에서부터 가슴까지 번져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 떨림은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미약한 기대가 한 번에 밀려오는 듯한 감정의 혼합체처럼 느껴졌고, 민지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잠시 판단하지 못한 채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있었다. 방 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오늘은 유독 낡은 가구나 창틀의 사소한 흠까지 눈에 들어왔고, 그 모든 풍경이 자신이 떠나려는 현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비추며 마음 한쪽을 묘하게 건드리고 있었다. 민지는 챙겨둔 가방을 들고 집 밖으로 나섰고 그대로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조용했고, 민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말 맞는 결정인지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듯 되새기고 있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보이는 밝은 조명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오랜만에 다가온 현실감으로 흘러들며 그녀의 신경을 깨우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민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듯 여러 번 손가락을 주무르며 마음을 다듬고 있었다. 출국 절차를 차근히 밟아가는 동안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그 무심한 얼굴들 사이에서 묘한 외로움이 파도처럼 번져갔다. 그러나 이미 출국표를 손에 쥔 이상 그녀의 발걸음은 되돌아가기 어려운 흐름을 타고 앞으로만 향하고 있었고, 민지는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천천히 길을 걷고 있었다. 그렇게 비행기 탑승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었고, 민지는 이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지 혹은 어떤 어둠을 들이우게 될지 알 수 없는 채로 서서히 현실의 무게 속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민지가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로 걸어 들어올 때 사방을 가득 채운 낯선 공기와 특유의 습한 온도는 그녀의 목덜미 아래로 묘한 감각을 스며들게 하고 있었고, 그 감각은 처음에는 단순한 환경 변화에서 오는 낯설므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갈수록 설명하기 어려운 기묘한 기운이 뒤섞여 민지의 주변을 천천히 감싸고 있었다.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의 휴대전화로 현지 담당자라는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고, 그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자세한 위치를 설명했지만 그 설명은 지나치게 간단했고 마치 사전에 정해둔 문장을 그대로 복사에 붙여넣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민지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읽어보며 방향을 가늠하려 했지만 공항 특유의 복잡한 동선과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안내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그 모호함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게 흔들리던 불안의 실루엣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드는 듯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온 길을 후퇴시키고 싶지 않다는 작은 자존심과 이미 이곳까지 와버린 현실이 되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좁혀놓았다는 생각을 떠올리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공항 곳곳에 붙은 현지어 표지판과 낯선 사람들의 표정은 그녀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알려주듯 했고, 그 낯설 속에서 민지는 자신이 예상했던 새로운 시작과는 다른 기운이 파도처럼 번져가는 것을 느끼며 주변을 계속 살피고 있었다. 그때 설명한 위치 근처에 서 있던 한 남성이 민지를 향해 손을 가볍게 흔들었고, 그는 마치 민지가 오래 기다리도록 만든 것 같다는 듯 지나치게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지만 친절함 속에 자연스러움이 부족해 어딘가 온도, 차가 느껴졌고, 민지는 짧게 인사를 나누는 동안 그 미세한 온도 차가 피부 아래로 서서히 스며드는 듯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현지 담당자는 문제없이 숙소와 회사로 안내하겠다는 말을 반복했고,
민지는 그 말이 마음을 조금 달래주는 듯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말의 정확성과 실체가 묘하게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치지 못한 채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현지의 공기는 더욱 진하게 민지를 감싸며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낮게 깔린 습기가 피부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녀는 그 느낌에 익숙해지기 위해 여러 번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있었다. 담당자는 공항 건물 뒤편으로 이어진 조용한 주차장으로 민지를 이끌었고 그곳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차량은 외관부터 낡아 보였고 문을 열었을 때 퍼지는 약간의 퀴퀴한 냄새가 민지의 코를 스쳤으며 그 냄새에는 오래된 천의 향과 식지 않은 열기가 섞여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편함을 남기고 있었다. 담당자는 차가 오래된 것은 맞지만 이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밝게 말을 덧붙였고 민지는 그의 미소가 어딘가 표면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단서가 부족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조용히 차량에 탑승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민지에게 낯설기만 했고 도로 옆을 따라 늘어선 가게들의 간판이나 어두운 골목들은 마치 서로 다른 결의 색을 띠며 복잡하게 섞여 있었고 그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동안 민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계의 깊은 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며 불안의 기운이 천천히 세력을 넓혀가는 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게다가 이동 시간 내내 담당자는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고 민지가 몇 번이나 질문을 시도할 때마다 얼버무리는 듯한 대답이나 너무 간단한 설명으로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 순간마다 민지의 마음속에서 작은 경고 신호가 켜지는 듯한 떨림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웠고 스스로를 과하게 긴장시키지 않으려는 듯 핸드백을 늦게 쥔 손을 조용히 풀어내며 마음을 다잡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모아도 어딘가에서 가늘게 일렁이는 설득할 수 없는 불길함이 계속해서 따라붙었고 그녀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한 상태로 조용히 창밖을 응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차량은 도시 외곽으로 점점 더 깊숙한 방향으로 향했으며 도로 주변의 건물들은 점점 낮아지고 간판은 줄어들고 대신 허름한 골목길이나 오래된 공업지대 같은 풍경이 반복되며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 민지는 점차 어디로 향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이 정도로 외곽까지 나와야 회사의 숙소가 자리할 이유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의문이 떠올랐으며 그 의문이 마음 안쪽을 서서히 긁는 듯한 찜찜함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차량이 천천히 멈춘 곳은 작은 철문으로 둘러싸인 건물 앞이었고 건물은 마치 도심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외딴 곳에 홀로 놓여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사람이 자주 드나들지 않는 것 같은 적막함이 주변 공기에 스며 있었다. 담당자는 건물이 숙소라고 설명하며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고 민지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한순간 주변의 고요함 속에서 묘한 소름이 등줄기를 스쳐 지나는 느낌을 받았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희미한 조명이 공간을 어둡게 밝혔고 복도는 너무 조용했고 같은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만큼 적막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으며 몇 걸음만 걸어도 바닥의 미세한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한 느낌이 이어지고 있었다. 숙소라기보다는 오래된 창고나 임시로 만든 기숙사 같은 분위기가 강하게 풍기고 있었고
그 분위기는 민지의 긴장감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듯 했지만 담당자는 이런 곳이 현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일반적이라며 태연한 표정으로 안내를 이어갔다. 방 안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천장에 희미하게 돌아가는 선풍기 하나뿐인 매우 단출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민지는 주변을 살펴보는 동안 설명하기 어려운 어색함이 몸 전체에 내려앉는 듯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방 안에 배어있는 공기의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고, 공기는 오래 닫혀있던 공간의 습기와 함께 어떤 사람의 흔적이 스며 있는 것처럼 무거운 기운을 머금고 있었으며, 민지는 그 냄새를 들이마시는 순간 잠시 숨을 멈추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럼에도 담당자는 방을 편하게 쓰면 된다며 내일 회사까지 이동하는 방법을 다시 안내하겠다고 말했고, 민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심이 무겁게 내려앉으며 떨림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숙소에 혼자 남겨진 뒤 민지는 핸드폰을 확인하며 혹시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연락을 보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떠올렸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주저함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때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려 했지만 읽음 표시만 남아있을 뿐 답장은 오지 않았고, 민지는 답장이 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묘한 불안감이 더 또렷하게 형체를 드러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단순히 바쁜 시간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추측을 떠올리려 했지만 이미 불길함이 마음 한구석에서 움을 틔운 이후였기에 그 추측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고, 민지는 점점 더 마음을 조이는 듯한 긴장 속에서 조용히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창밖을 보니 주변은 예상보다 훨씬 더 조용했고 인적이 드문 외딴 지역임이 분명했으며 몇몇 창문은 모두 어둡게 가려져 있고 건물 주변에는 특별한 시설이나 편의점 같은 것조차 보이지 않았다. 고립된 듯한 느낌이 민지의 몸속 어딘가에서 차갑게 스며들며 불안의 물결을 더 넓게 번져가게 만들고 있었고, 그녀는 그 감정이 몸 전체를 감싸는 동안 손을 가만히 모으고 여러 번 어깨를 움츠리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숙소는 더 조용해졌고 벽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소음조차 거의 없는 상태가 이어지며 민지는 마치 이 공간이 현실과는 다른 층위에 존재하는 듯한 기묘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담당자에게서 아침 일찍 도착한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몸속에서 서서히 일어났다. 숙소 밖으로 나와 복도에 서 있는 순간 민지는 어딘가에서 미세한 속삭임 같은 소리를 들은 듯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복도는 여전히 적막했고 소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소리가 실제였는지 착각이었는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민지의 신경은 예민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흔들림은 밤새 잠을 깊게 이루지 못한 탓인지 더욱 날카롭게 이어지고 있었다. 잠시 후 담당자가 도착했고 그는 오늘 회사에 정식 등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서류를 정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류는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고 회사 정보가 매우 간단하게 적혀 있었으며 민지는 그 간단함이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졌다.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민지의 내면을 흔들고 있었고 민지는 이 순간에서 잠시 멈춰 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번져갔다. 그러나 담당자는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며 민지를 재촉했고 민지는 그 재촉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음을 직감적으로 느끼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렁이는 불안과 함께 자동차에 다시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이 이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그 감정은 마치 좁혀지는 문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은근한 공포로 변해 서서히 그녀의 마음을 물들여 가고 있었다. 민지가 차량에 다시 올라탄 순간 문이 닫히며 울린 둔탁한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서 오래 진동했고, 그 진동은 흩어지는 듯 하면서도 마음 안쪽에서 묵직하게 남아 그녀의 긴장감을 더 깊이 끌어올리고 있었다. 차량이 출발하자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어제와 달리 더 음침해 보였고, 도시는 점점 사라지고 오래된 공장이나 허물어진 담장, 사람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먼지 쌓인 길이 연이어 등장하며 민지의 신경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담당자는 어제보다 말이 더 적었고, 민지가 묻는 질문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듯 흘려보내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 태도의 변화는 어제의 과한 친절과 정반대로 흐르며 민지의 불안에 선명한 형태를 부여하고 있었다. 잠시 후 차량이 멈춘 곳은 커다란 철문이 세워진 공간이었고, 철문은 마치 외부와 내부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벽처럼 서 있었으며, 문 주변에는 누가 지킨다는 표시도 없었지만 텅 빈 정막이 오히려 감시의 기운처럼 느껴졌다. 담당자는 별다른 말 없이 문을 두드렸고, 이내 철문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이 들렸으며, 누군가 문을 열었을 때 드러난 남성들의 표정에는 환영의 기색이 단 하나도 없었다. 민지는 직감적으로 이곳이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고, 몸 안쪽부터 피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듯한 감각이 퍼져가며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로 서 있었다. 담담한 얼굴로 휘둘리던 어제의 담당자는 이제 민지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듯 보였고, 남성들은 민지의 짐을 빼앗듯 들고 안쪽으로 옮기며 그저 안으로 들어와라는 몸짓만 남겼다. 민지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이미 철문은 다시 무겁게 닫혔고 차량도 사라져 있었으며, 이곳은 어디로도 연결되지 않은 조용하고 고립된 공간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피부에 와닿는 듯했고, 민지는 자신이 잘못된 곳으로 온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끝을 조용히 움켜쥐며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쪽으로 들어온 민지는 복도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와 문마다 달린 잠금 장치를 보며 이곳이 단순한 숙소나 회사 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명확히 느끼고 있었다. 벽에 붙은 경고 문구들은 모두 현지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구들이 위협을 담고 있다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그 스침만으로도 민지는 자신이 감시받는 공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다. 잠시 후 남성 중 한 명이 민지에게 계약서라고 건네준 서류는 어제 숙소에서 보았던 얇고 단순한 서류와 달랐고, 내용은 매우 모호하면서도 민지가 이해하지 못하는 조항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민지가 내용을 읽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자 남성은 짜증이 섞인 눈빛으로 문서를 빼앗듯 넘겨주며 서둘러 서명하라고만 재촉했고, 그 재촉은 이미 선택지가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듯했다. 민지가 서명을 망설이자 남성은 환하게 웃는 척하면서도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눈빛은 서명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휘말릴 것이라는 암시를 포함하고 있는 듯 했고, 민지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떨며 이름을 적을 수밖에 없었다. 서명을 끝내자마자 남성은 종이를 스냅하듯 가져가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고, 민지는 자신이 스스로 문 하나를 닫아버린 듯한 섬뜩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후 현지 담당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연락을 시도할 때마다
신호만 가거나 전화가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반복되었으며 민지는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다. 민지는 가급적 눈에 띄지 않으려 조용히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지만 복도 끝에 잠시 열린 문틈 사이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손끝이 멈추듯 굳어버렸다. 그 문틈으로 보인 것은 낯선 여성들의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들은 지친 얼굴과 허둥거리는 발걸음처럼 보였으며 그 모습은 자신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들은 민지를 보지 못했지만 서로 낮게 주고받는 속삭임 속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동시에 섞여 있었고 그 감정이 민지의 귀로 전해지는 순간 이곳이 어떤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공간인지 어렴풋한 그림자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민지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어떤 선택을 해야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판단하려고 했지만 거치지 않는 긴장과 서늘한 공기가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건물 외부로 이어지는 출입문은 모두 폐쇄되어 있었고 경비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문 하나하나가 철저히 잠겨 있었다. 그러던 중 민지는 우연히 한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간단한 현지어로 기다려라 순서가 있다는 말이 반복되는 듯한 낯선 대화였다. 그 짧은 문장은 민지를 강하게 흔들었고 자신이 단순히 위험한 회사에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동시키는 어떤 구조 속에 끌려 들어온 것이 아닌지 두려움이 가슴 아래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날 민지는 식사를 나누어주는 관리자를 따라 나가며 주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필 기회를 얻었고 복도 끝에 작은 창문 틈으로 바깥을 바라보았을 때 건물을 둘러싼 울타리가 예상보다 훨씬 높고 날카로운 철조망까지 둘러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민지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찔떨렸고 이 건물이 단순히 안전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가두어 두기 위한 공간이라는 사실이 피부 깊숙이 박히듯 스며들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 작은 창문 근처에 머물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벽 너머에서 들려온 발걸음 소리에 놀라 조용히 뒤돌아섰고 그 순간 관리인은 아무 말 없이 민지를 오래 바라보며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관리인의 눈빛은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졌고 민지는 그 눈빛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더욱 강하게 솟구쳐 올랐고 민지는 더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다. 그러나 탈출 경로를 찾기란 쉽지 않았고 사방이 막혀 있는 구조는 민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 결국 벽을 마주하게 만들었으며 그 막힘 속에서 조급함과 두려움이 서서히 얽혀가고 있었다. 한밤중이 깊게 내려앉은 시간, 민지는 복도에서 미세한 바람이 스치는 듯한 감각을 느끼고 시선을 돌렸는데 그 바람은 건물 뒤편의 작은 환기창에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 창문은 크지 않았지만 어른 한 명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틈은 있었고 민지는 숨을 여러 번 고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창문 주변에는 다른 직원들이 소리내지 못하게 막았던 흔적이 보였고 그 흔적은 이 길로 누군가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듯했지만 동시에 이 길이 유일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조심스럽게 일으키고 있었다. 민지는 주변의 인기척을 살피며 조용히 창문 고리를 풀었고 오래된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크게 울리는 것 같아 숨이 턱 막히는 듯했지만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손에 힘을 주어 창문을 밀어냈다. 창문 밖은 좁은 골목으로 이어져 있었고 골목 끝에는 희미한 가로등 하나가
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으며 정말 그 감사합니다. 흔들림은 어둠을 뚫는 작은 신호처럼 보였다. 민지는 천천히 몸을 창문 밖으로 내밀었고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긴장이 한순간 터져 나오듯 온몸으로 흘러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며 골목을 빠르게 걸었고 곧이어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자신을 향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더욱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을 벗어나자 낡은 상점 몇 개가 연이어 나타났고 민지는 누구라도 좋으니 도움을 청하고 싶어 주변을 살폈지만 이른 새벽에 도시는 적막했고 그 적막 속에서 민지는 더 멀리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한참을 걸은 끝에 민지는 다행히도 새벽에 문을 연 작은 가판대 앞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진짜요? 일하는 사람이 제가 민지의 합격이라고요. 상태를 보고 정말 놀란 듯 감사합니다. 이름도 묻지 않고 조용히 물병을 건네주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들며 겨우 목을 축였고 가판대 주인은 가까운 경찰서 방향을 손짓으로 알려주었다. 민지는 마지막 힘을 모아 그 방향으로 걸었고 어둠이 조금씩 걷히며 새벽빛이 도로 위로 퍼져나올 때 그녀는 마침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문 앞에 도달하고 있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민지는 자신을 오랜 시간 감싸던 긴장과 불안이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을 느끼며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안도의 숨을 조용히 뱉어내고 있었다. 그 숨은 아직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지의 마음 안쪽에 오래 남아있던 어둠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한 감정이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다.